여러 나라에서 외국으로 자식을 유학 보내거나 본인의 뜻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유학생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들을 배웁니다. 견문을 넓히게 되며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넓어집니다.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한국에서처럼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생일 파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할로윈 파티, 아니면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열리는 파티일 수도 있습니다. 고국에 있어도 물론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가족들이 받는 충격과 스트레스는 2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이다 보니 가족들이 조사를 한다던가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게 분명했습니다. 유학이 문제라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글을 써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할로윈 파티 후에 실종된 송현종 씨, 미국의 친구들에겐 신디송으로 불리우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송현종 씨는 어린 시절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995년 이모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스프링필드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열심히 공부한 그녀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입학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에서도 할로윈 많이들 즐기시는데 할로윈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화에서도 접할 수 있듯 할로윈 날은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할로윈 시즌이 되며 집집마다 할로윈 장난감들이 꾸며져 있었고 곧 열릴 파티를 기대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송현종 씨 역시 친구 2명과 한 클럽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녀는 토끼 귀, 토끼 로고가 붙은 분홍색 티셔츠, 꼬리가 달린 흰색 치마, 무릎까지 오는 갈색 스웨이드 부츠에 빨간색의 후드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토끼귀와 꼬리는 탈부 착용으로 할로윈 용품이었던 듯합니다. 새벽 2시가 된 시간, 3사람은 클럽을 나와 다른 친구의 아파트에 가 같이 게임을 하며 놀다가 피곤해져 슬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11월 1일 새벽 4시, 조금만 더 있으면 동이 틀 시간일 정도였으니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현종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종 씨는 룸쉐어를 하고 있었는데 현종 씨와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막 돌아옵니다. 룸메이트가 들어간 집에는 현종 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흐릅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시간이 늦기도 했었으니 연락이 늦어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 동안 현종 씨로부터 연락이 없자 점점 불안해진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틀 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현종 씨가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곧 다시 밖으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녀가 사용한 속눈썹이 세면대에 떼어져 놓여 있었고 집안에서 가방과 휴대폰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콘서트 티켓 2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인지 문을 잠그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토끼기를 포함 그녀의 지갑과 열쇠 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디의 친구들은 신디가 휴대폰을 두고 집을 나섰을 리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종종 밤 시간에 집을 나서 걸어 다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아래편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용카드 기록을 조회하지만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수사관들은 현종 씨가 작성해왔던 일기를 검사하는데 거기에 약물을 암시하는 것 같은 글귀들을 보고 아, 이건 약이 관련되어 있구나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실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것에 대해 현종 씨의 친구들은 그건 대학에서 실험에 의한 것이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종이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며 그녀의 심리 상태에 대해 파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라지기 한 달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이게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일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사라진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며 현종 씨가 상황을 극복해내려 상담을 받으며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주변 인물들은 절대로 현종 씨가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은 지 며칠 만에 집에서 200마일 떨어진 차이나타운에서 목격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목격을 한 제보자는 현종 씨로 보이는 한 여성이 타 있는 차량이 자신을 지나치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느낌상 도움을 청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목격됐다는 제보로 사람들은 희망을 걸었지만 제보자가 나중에 여러 번 내용을 바꾸며 점점 믿음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정보 없이 시간이 흐르고 2003년 폴 위클리라는 범죄자가 경찰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휴고 셀렌스키와 마이클 코코스키 두 사람이 대학가에서 한 여성을 데려갔다는 정보였습니다. 경찰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생김새가 송현종 씨와 일치했습니다. 그런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니 그 역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물건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이 폴의 컴퓨터를 확인하니 현종 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운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발견은 이렇게 알려진 사건들을 종합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으며 휴고에 대한 정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가 추가로 제공했던 5명의 혐의는 확실한 정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는 그녀의 사건을 다운받아 읽어봤던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실은 그가 범인인데 휴고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그들의 조사를 시작하며 휴고에게 16명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사유지에서 총 12를 찾아내는데 그곳에 현종 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빼곤 모두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중 확인된 둘은 공범으로 추정됐던 마이클,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현종 씨가 사라지고 몇 달 후에 휴고가 이 사유지로 이사한 상태였기에 휴고와 그녀를 연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마이클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폴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연결시킬 만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휴고의 전적이 너무 대단했기에 용의자에서 배제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믿기 힘든 소문에 따르면 그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들도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종 희대의 유명한 그들 중에 이렇게 허위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늦추기 위해서도 있고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는 이유도 있고요. 휴고가 자신이 현종 씨의 사건의 범인이 맞다고 자백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백은 제가 참 여러 곳을 봤지만 딱 한 군데에서만 봐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이클이 그녀를 그 밤에 길에 서 계시며 일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이런 큰일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휴고에게는 마이클과 그녀의 여자친구에 대한 혐의로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보석상 관련 혐의로 32년에서 65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많은 이들이 휴고가 범인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종 씨의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 학교 내의 기숙사와 인터넷을 무료로 어머니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게다가 해외이다 보니 원하는 만큼 조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생활 혹은 여행을 갔다가 범죄에 휘말리면 도움을 받기도 힘들 것입니다. 타지에서 이민해 사시는 분들도 유학하시는 분들도 언제나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현종 혹은 신디송이라고 불리운 이 여성과 닮은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2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과 꿈을 위해 유학생활을 하며 미래를 그리던 그날의 미스터리 송현종 씨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